하와이주 호놀룰루 공항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아버지와 아들이 주당국의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와이주에서 백신 카드 위조 혐의로 체포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차량 공유업체 운전기사가 탑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객의 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시작된 언쟁이 폭력적으로 번졌습니다. LA 통합교육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군의 전 직원은 10월 15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쳐야 합니다. 남가주 지역의 개솔린 가격이 2012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당분간 개솔린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하와이주 호놀룰루 공항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부자가 백신 접종 카드 위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가짜 접종 증명서로 입국했다가 들통이 난 건데요.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국제공항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아버지와 아들이 가짜 백신 증명서를 사용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와이주 검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여행 온 57살 노버트 한 정 씨와 아들 19살 트레버 정 씨 부자를 주당국의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이들의 행적을 추적해 공항에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와이주에서 백신 카드 위조 혐의로 기소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백신 접종 증명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와이 주당국은 백신을 맞지 않은 방문객들에게 10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을 증명할 경우 격리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문제는 하와이주의 여행 안전 앱을 통해 백신 카드가 업로드되면 2차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You'd presume that people are telling the truth and being honest about it. Unfortunately, there's bad people out there that are going to misuse any kind of system that's in place. 백신 접종 카드를 위조하면 $5,000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주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1일 정식 기소된 정 씨 부자는 $2,0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이며 오는 9월 1일 하와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탑승을 거절한 아시아계 차량 공유업체 운전기사를 승객이 폭행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짐이 너무 많다며 더 큰 차를 호출할 것을 요청하자 승객이 폭력을 휘두른 건데요. 이런 기사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새벽 5시 반쯤 911로 접수된 신고 전화. Hi, I need medical. I need medical. Someone tell me. I think I will die. I think I will die. 남성은 겁에 질린 듯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며 도움을 호소합니다. 당시 리프트 운전 기사는 승객을 태우던 중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승객의 짐을 차에 싣기엔 너무 많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기사는 더 큰 차량을 호출할 것을 요구하자 승객은 기사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뒤 도주했습니다. He started using the microphone stand to hit my head. My hair, you see here? I got, I think, 6 or 7 stitches. 피해액만 거의 $8,000에 달합니다. 리프트 측은 이에 일부를 배상키로 했지만 기사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Part of his medical insurance covered a part of it, a fraction of it, and then he will be covering the first, $2,500. 앞서 지난 3월엔 한 아시안 우버 기사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지난 5월엔 한 아시안 리프트 기사가 권총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운전기사 폭행 사건. 자칫하면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적극적인 안전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교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모든 교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간 케일라일리 임시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은 백신 접종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마스크 착용과 위생 관리가 함께 시행되는 추가 조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의료나 종교적인 사유는 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LA 통합교육부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주마다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 여부를 프로필에 공개하는 데이팅 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용자들은 이성과의 만남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만남이 줄어들면서 급부상한 온라인 데이팅. 랜선 연애라는 트렌드를 만들며 코로나 시대의 주된 만남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The second the lockdown started, people just started flocking to online dating sites. 백신 접종이 확산되고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만남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가 상대방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업체인 데이팅닷컴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의 86%가 상대방이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데이트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주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나 데이팅 앱들은 사용자가 자신의 프로필에 백신 접종 여부를 공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There was a lot of desire to understand who was vaccinated, who was not vaccinated. 특히 최근엔 상대방과의 만남을 위해 자신의 백신 접종 상태를 단순히 인증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용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사용자들이 백신 접종 여부를 공개함으로써 데이팅에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지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갤런당 평균 가솔린 가격은 $4 38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1 19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갤런당 평균 가솔린 가격은 1년 전보다 $1 18센트 오른 $4 35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두 카운티 모두 올해 초 평균 가솔린 가격보다 $1 15센트 오른 수준이며 2012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AAA 측은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과 석유 생산량 증가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상대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미 전역에서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올해 첫 아시아 장수 말벌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주 농무부는 와콤 카운티에서 아시아 장수 말벌이 포착됐으며 이는 올해 최초로 발견된 장수 말벌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살인 말벌로 불리는 장수 말벌은 일반 꿀벌보다 5배 더 크고 0.25인치나 되는 독침을 가지고 있어 방호복을 뚫기도 합니다. 특히 장수 말벌 몇 마리는 수시간 만에 꿀벌 집 하나를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봉업계에도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뿐만 아니라 인간을 습격해 사망에 이르게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장수 말벌을 목격할 경우 날아가는 방향을 잘 인지하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한 20대 엄마가 줌 영상회의 도중 자신의 아기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알타몬트 스프링스 경찰국은 올랜도 지역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21살 샤마야 린이 업무 관련 줌 화상회의 도중 아들이 실수로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린의 아들이 장전된 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고 린이 뒤로 넘어진 후 돌아오지 않자 911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기 소유자는 린의 남편으로 잠금 상태로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린의 남편을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에서는 18세 미만 어린이가 쏜 총에 맞는 우발적인 사고가 최소 369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4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라스베가스의 한 슈퍼마켓 일부가 붕괴되면서 4명이 다쳤습니다. 클락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오전 6시 20분쯤 라스베가스 스트립 동쪽에 위치한 한 마켓의 일부가 무너져 잔해 속에 깔려있던 1명 등 4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장 내부에는 피해가 거의 없고 사고 당시 매장 직원들은 건물 뒤편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당시 마켓 쪽으로 걷던 주민이 부상자들을 목격하고 911에 신고해 소방당국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1979년에 지어진 스트립몰로 미용용품점과 옷가게 등이 입점돼 있었지만 다른 상점들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클락 카운티 당국이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 등 붕괴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 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섬 주지사는 지지 유권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부터 샌프란시스코 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흘 동안 캘리포니아주 각 도시를 돌며 리콜 선거에 참여해 반대표 행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뉴섬 주지사는 전례 없는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캘리포니아주를 이끌고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리콜 선거에서 반대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지사 리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모두 46명에 이르며 여론조사에서는 유명 라디오 진행자 레리 엘더가 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리콜 선거는 다음 달 14일 열리며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가 찬성할 경우 새로운 대체자가 선출됩니다. 전 세계 곳곳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달이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습니다. 미국 해양대기관리국은 평균적으로 7월이 연중 가장 더운 시기이긴 하지만 지난달 지구의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142년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더운 달은 지난 2016년과 2019년 그리고 2020년 7월로 올해 7월의 기온은 이들보다 화씨 0.02도 더 높았습니다. 지구촌 기온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지목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관측 사상 최고 연평균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가 또다시 우표값과 일부 배송료를 인상합니다. USPS는 오는 29일부터 퍼스트 클래스 포에버 우표 가격을 장당 55센트에서 58센트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엽서는 36센트에서 40센트로 등기 우편인 서티파이 메일은 현 $3 60센트에서 $3 75센트로 인상됩니다. USPS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지난 1월에도 한 차례 우표값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대표단이 오늘 보스턴에서 모더나 측과 만났습니다.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백신 공급 일정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과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 정부 대표단은 모더나 본사에서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뒤 건물에 입장했습니다. 협의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백신 공급 지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고 모더나사는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대표단은 협의는 건설적이었다면서도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공급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당겨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논의들은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하거나 정리가 되는 대로 귀국 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단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이 직접 미국 본사까지 왔다는 건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일 텐데요. 하지만 백신 공급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모더나 측이 또 약속을 미뤄도 딱히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안까지만 4천만 회 분량이 들어오면 계약 위반은 아니어서 모더나 측의 물량이 늦어지면 당분간 백신 수급 부족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모더나는 지난 7월에도 공급 차질을 빚은 데 이어 8월 공급하기로 한 물량도 실험실 관련 문제로 절반 이하만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모더나 백신은 245만 5천 회분으로 계약한 물량의 6%에 불과합니다. 보스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서울시에 신고된 집회만 400건이 넘습니다. 경찰은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대규모 광복절 행사를 거듭 예고했습니다. 피켓이나 구호가 없기 때문에 불법 집회가 아니고 천만 국민의 자발적인 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흘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역에서 남대문과 시청 앞 등을 거쳐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민주노총도 200여 명이 70m 간격을 두고 한미연합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광복절 연휴 사흘 동안 경찰에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는 45개 단체에 400여 건. 현재 1인 시위가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모두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광복절 연휴 집회 금지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한강다리 등 도심 81곳에 임시검문소를 세우고 186개 부대와 가용장비를 동원해 도심 집결을 막을 예정입니다. 서울시 역시 경찰과 함께 불법 집회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성추행을 당한 해군 부사관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당한 뒤 이를 정식 신고하기까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가해자가 딸을 지속적으로 따돌리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다고 공개했고 해군은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피해 해군 중사가 지난 3일 어머니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래야 하는데 자꾸 배제해서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하태경 의원을 통해 이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딸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건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업무를 지시하는 직속 상관이 있어요. 같은 사무실에 있는 거죠. 한 2달 반 정도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가해가 있었던 거예요. 하태경 의원은 성추행 다음 날 사과한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가해자가 더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따르게 했다고 하고요.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악담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뒤로도 무려 75일 동안 2차 가해를 당하다 참다 못해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주임 상사는 피해자가 사건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성추행 이후 75일 동안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2차 가해나 회유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씨가 어제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특정 경제사범으로 취업이 제한된 이재용 씨가 구치소를 나서 처음 찾은 곳은 삼성전자 사옥이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재수감된 지 7개월 만에 구치소를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년 6개월의 형기 중 60%만 복역한 채 가석방됐다는 이른바 1%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잔뜩 몸을 낮췄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판을 받아들이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특혜라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특정 경제사범인 이 부회장은 가석방이 끝나는 내년 이후에도 5년간 경영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은 구치소를 떠나 자택이 아닌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으로 직행했습니다. 조만간 취업 제한 해지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경영 활동 재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가석방 발표 나흘 만에 침묵을 깬 청와대도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입니다.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다음 달부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법정에 서야 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바다 코코넛과 카스타드 등 어릴 때부터 먹던 추억의 과자, 지금도 즐겨 드시나요? 다음 달부터는 이 과자 가격도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롯데제과가 순차적으로 과자 11종의 가격을 평균 12% 인상한다고 합니다. 카스타드 6개 드리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오르고 대용량 제품은 가격은 그대로지만 개수가 12개에서 10개로 줄어듭니다. 또 롯데샌드와 바다코코넛, 제크, 야채 크래커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되고 코칼코는 가격이 오르지 않는 대신 1,500원짜리 기준으로 중량이 72g에서 67g으로 줄어든다는데요. 식품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때문에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혜태제과가 홈런볼, 맛동산, 버터링 등 대표 과자 5종의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롯데제과까지 가격 인상을 예고한 건데요. 앞으로 과자 한 봉지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 고등어와 오징어, 멸치 가격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할인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평년보다 7.5% 높은 120.13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수를 구성하는 14개 품목 중 가중치가 높은 수산물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 지난달 고등어 소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8,154원으로 평년보다 21%, 오징어는 15,623원으로 39%가 상승했고요. 마른 멸치 소매가도 12%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축분을 방출하고 추석 전에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31개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연계해서 행사별로 평균 15개 품목을 선정해 할인 판매할 계획이고요. 추석 전까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어종 6종을 시중가보다 10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9,200톤 방출해 공급 물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치솟은 아파트 전셋값에 그나마 저렴한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 적지 않은데요. 이들 주택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85%, 빌라가 포함된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은 약 7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로 높을수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다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는 70%를 넘으면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셋집을 계약할 때에는 주변 매매 시세를 잘 파악한 후에 전세가율을 확인해 보시고요.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더욱 신중히 계약을 결정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축소되면서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업종에 따라서 평균 시급 차이도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올 상반기에 올라온 청소년 청년 채용 공고의 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시급은 9,880원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법정 최저 시급보다 1,160원이 많았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피팅 모델의 시급이 13,434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택배, 퀵서비스와 청소 미화 아르바이트도 시급이 높은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반면에 평균 시급이 8,765원으로 조사된 편의점은 시급이 가장 낮은 업종에 속했고요. 캐셔, 카운터와 독서실, 고시원 아르바이트도 시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17개 지역 중에서는 시간당 평균 1,148원을 주는 부산이 시급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고요. 평균 시급이 10,000원 이상인 곳은 부산을 포함해 대전과 경기, 서울, 울산 등 5곳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 플러스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 돈 500억 원이 오가는 세기의 이적에 국내 축구 팬들도 들썩이고 있답니다. 메시가 슈퍼를 가든 식당을 가든 어딜 가면 먹고 가면 돼. 따라가면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축구 스타 메시를 강원FC에 영입하자는 팬들의 요구에 이영표 대표가 직접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팬들이 메시에게 영입 조건으로 사택과 병원 치료비는 물론 횟집 할인과 자녀 장학금도 주자며 이른바 희망 계약서를 제시한 건데 팬들의 성화에 이 대표는 영입만 할 수 있다면 더 큰 혜택도 주겠다며 웃음으로 응대했습니다. 여기에 질세라 삼성 라이온즈 팬들도 삼성전자 주식 제공이나 에버랜드 할인 이용권 같은 혜택을 제시하며 메시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메시가 국내에서 뛴다는 즐거운 상상에 스포츠계 전반의 팬심이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각 구단이 스포츠 스타 영입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는 것, 그만큼 경제적 효과가 따라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손흥민 선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2조 원에 달한다는 발표를 해 화제가 됐습니다. 관중 수입이나 광고, 굿즈 판매 같은 직접적인 경제 효과 외에도 기업이나 국가의 이미지 개선 같은 간접 효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노래도 있는데 언젠가 메시가 국내 경기장에서 실제로 뛰는 날이 오길 쉽진 않겠지만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예전보다 많이 보편화됐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직장인 10명 중 1명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 온라인 수업이나 재택 시간이 늘면서 생계 고민도 같이 해야 하는 부모들의 고민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많은 조직이라서.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 가운데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건데 이런 기준일 때 성별 휴직 사용률은 엄마가 18.5%, 아빠는 2.2%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직종별 차이도 컸는데 엄마의 경우 공무원이나 비영리 기업의 육아휴직 비율이 24.8%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 24.1%, 중소기업 12.4% 순으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비율은 공무원군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소규모 직장일수록 육아휴직 내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란 건데 원격 수업과 휴원으로 자녀들의 집콕 시간이 늘면서 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한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마의 주중 평균 아이 돌봄 시간은 전업주부의 경우 14시간, 맞벌이 가정은 5시간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설문 대상 2,000명 중 절반 이상은 퇴사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8월 13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